기존의 방법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바로 뭐냐면 기존에 관련되어 있는 이 문제점인데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럼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뭐가 문제? 몸에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어디에? 마음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몸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로 갑니까? 의사 찾아갑니다. 마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리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상담사나 이 찾아가지.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자, 맞아요. 전문가 찾아가. 이게 맞는 거야. 틀리진 않아. 몸과 마음에 이 두 개가 다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정신과 가잖아요. 소아정신과 이런 데 가잖아. 자, 이게 기본이에요. 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양육했어요? 이 문제 나올 때까지. 양육한 사람이 누구야? 엄마가 양육했어요. 아, 물론 항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키워줬는데요. 그러면 시어머니 책임이네? 아니에요. 시어머니한테 위탁 의뢰한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면 내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돼서 이 양육에 관련되는 양육권자인 이 엄마에게 문제가 발생. 그러면 또 엄마들이 또 반발합니다. 왜 나만 문제냐? 아빠는 뭐 하는데? 자, 아빠는 일단 잠시 빼자고요. 역할 가지고서 다 가지면 골치 아프니까 일단 빼놓고 그럼 엄마에게 이 양육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양육에 문제가 발생했거든. 자,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되니까 본인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아프면은 당연히 의사에 데려가서 치료하는 요거는 잘해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인간의 몸은 왜 필요합니까?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요 몸과 결합되어 있는 마음과 심리가 요게 움직이는 요 놈을 모르다 보니까 어디에 맡깁니까? 정신과에다 맡기든 아니면 상담사나 전문가한테다 또 위탁을 합니다. 고쳐달라고. 그러면 엄마는 어디가 있어요? 엄마는 집에서 아이가 치료될 때까지만 기다리죠. 왜? 이 사람들이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맡겨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나는 할 거 다 했어. 그러니까 양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양육을 다시 누구한테? 문제 있는 거를 이쪽에다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시간. 결국은 이 아이들과 이 마음, 이 심리가, 마음에 있는 이 심리가 몸과 함께 작용되면서 항상 늘 노출되어 있는 게 누가 제일 많을까요? 누가? 결국은 엄마가 가장 커요. 엄마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면 돼. 90% 이상 되고 전문가들은 1%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 보고 맡아달래. 이 되냐고. 아무리 뭐 하더라도. 또 한 가지는 엄마가 그러면 90% 이상을 지금 현재 양육, 즉 손에서 함께 보고 뭘하고 관심을 갖고 엄마만큼 또 사랑 가진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이 자녀에게.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맞아. 사랑의 감정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자, 상담사와 전문가는 이 맡긴 자녀에게 사랑의 감정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물론 사명의식을 갖고 뭐하고, 그거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일에 대한 하나의 애착이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의식이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사랑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랑의 감정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항상 접점이 1%도 채 안 되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치료해주세요. 그러면 치료가 되냐고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엄마들은 90% 이상이 이게 내가 관리를 하고 또는 양육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과를 가든 상담사나 전문가를 가든 내가 엄마로서 아이에게 1%를 줬으니 여기에서 넘어왔을 때 내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 90%를 하고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를 찾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뭐 할까요? 치료법 주세요 그래야 돼요. 여기에서 주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서 아이에게 주는 건 당연한데 그거를 유지시키고 관리하고 지속화시킬 수 있는 90% 이상의 그 시간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니도 치료하자 이래버리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뭐예요? 이 치료법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
자녀에 관련되는 이거를 치료를 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마음과 심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얘가 어디에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지 여기도 모르고 있고 자녀의 심리에 대해서 여긴 더더욱 모르고 그럼 치료법이 나오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치료를 쭉 하다 보니까 얘가 진도가 안 나가요. 조금 괜찮아져요. 조금은. 왜? 상담사나 전문가나 여기 오면은 아이들이 조금 편안해져요. 그런데 원래대로 돌아가면 원래는 여긴 그대로잖아요. 그대로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치료합시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아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엄마도 같이 정신과가 됐던 상담사가 됐던 여기를 같이 받습니다.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엄마대로 치료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치료하겠죠. 그러면 엄마는 지금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데 자기 케어하기도 바빠. 그런데 치료되냐고. 이게 안 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치료 안 되고 여기 관련되는 사람들이 자녀도 마찬가지로 치료가 안 된 채 계속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는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자녀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점점 그 문제가 고착화됩니다. 그러면 뭘로 간다 그랬어요? 심리장애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리 문제가 심리장애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일반적인 거 가지고 치료가 안 돼. 이미 고착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계속 맡기려고 됩니다. 여기 전전 저기 전전. 그래서 가능하다면 유명하다 생각하면 무조건 갑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내 아이를 몇 %나 케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엔 1%다 쳐 그나마도. 그래도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내준대. 그럼 유명하면은 10분도 채 못 내요. 10분. 왜? 사람들이 줄 서 있으니까. 대기순번 펴놓고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비율적으로 봐도. 그리고는 엄마에 관련된 건 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는 게 같이. 그러다가 엄마가 일정 시간 지나고 얘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얘는 특이한 애잖아요. 얘는 좀 특이한 애야. 그러니까 엄마가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자녀 문제가 결국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녀 문제로 인해서 엄마의 심리까지 다 무너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일정 시간 지나면 처음에는 굉장히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런데 6개월, 1년 넘어가다 보니까 내가 자포자기를 해요. 미안한 마음도 처음에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엄마들이 못 견뎌요. 그래서 뭘 합니까? 양육을 거의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있던가 중독증에 빠지던가 그러면서 누구 탓합니까? 내 가사일 안 도와준 니 탓하고 그 다음에 아이 얘 같은 처음에는 자책감 미안함이었는데 이제 좀 지나니까 얘 워낙 특이한 애야. 짜증이 막 나요. 그래서 원인을 어딘가에서 찾아요. 자기에서 찾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 아이에서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져요. 인생 살기가 싫어지고 막 이런 현상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처음에는 치료할 수 있는 환경 분명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전문가랍시고 뭐 해서 얘기하면 사람들 글로 우르르 몰려가죠. 몰려가서 치료된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의 치료법 뭐가 있어요? 틱장애 치료됩니까? 발달장애 치료되냐고요. 틱장애니 발달장애 신체 이상이 없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이런 장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ADHD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선생님이 영상에 보면은 ADHD는 병이 아니다. ADHD는 장애가 아닙니다. 건강해서 그래요. 이 얘기하면요 기절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왜? ADHD 누가 만들었어요? 어른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얘가 막 천방지축돼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얘는 병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학기 증후군 누가 만들었어요? 선생님들이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왜? 귀찮아가지고. 새학기 돼서 아이들이 적응 못하는 걸 그냥 뭉뚱그려서 병이래.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아이들이 몰라서 그러는 건데. 아니 우리가 처음 뭔가를 접하면은 여러분들도 어른이죠. 어른들도 뭔가 초행길 처음 뭔가 접하고 그러면 불안하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어른들도 그러는데 아이들인들은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가냐면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해결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진짜 어렵지가 않은데 그 시기를 놓쳐요 자꾸. 왜? 몰라서.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이 기존의 자녀 심리 치료의 문제점이에요. 즉 치료 시기를 놓치고
심리장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조기에 심리장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을 그만큼 낭비를 해버리게 되면서 아이들이 심리가 더 안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전문가 안 될 것 같아. 이제 정신과 보내면 되지. 약 먹이면 되니까. 그럴 때 엄마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아이 어렸는데 어려서 정신과 가서 약을 먹어야 된대. 그럼 엄마들이 굉장히 놀래요. 약을 먹을 정도까지 이제 위험해졌냐는 거야. 당연히 위험해지죠. 치료법 없이 계속 가면은 이 아이는 당연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치료를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비일비재예요. 치료를 딱 들어가면 3개월 심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3개월 이상 넘어갔다.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치료법 없는데요. 치료법 없는데요. 1개월, 2개월 넘어갔는데 조금이라도 변화가 없, 그럼 무조건 거기 가면 안 돼요. 왜? 치료법 없이 이거 잘못하면 치료 시기를 잃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합니까? 여기 가서 애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나아진 건 아니고. 나아진 것 같아. 그러면 아예 적극적으로 맡겨버려요. 그냥. 1년이 되면 돈만 되면 되니까. 그럼 나 좀 편해지거든요. 엄마가 양육을 포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 포기하면 안 돼요. 3개월 이내에 조금의 차도가 보이면서 아이가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질 않으면 그게 치료되는 모습이, 물론 치료가 3개월 만에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나타나줘야 그 다음에 3개월에서 또 지나서 6개월 이 정도 갔을 때 완치된다는, 그래도 그 어느 정도 그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쭉 해보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어지간한 심리장애는, 어지간한 장애는 다 치료돼요. ADHD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말도 안 된다 그러죠. 그래야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어디다가? 엄마에게 다 만들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상담사 전유물이 아니고 90%의 아이들의 접점을 유지하고 있는, 양육을 하고 있는 엄마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치료사예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이들의 전문가라니까. 그래서 아이 심리가 몇 개가 움직이는 것만 볼 줄 알고 그거를 조종하는 방법만 알면은 그 아이는 심리 문제 생길 일도 없고 장애가 생길 일도 없어요. 혹시라도 특장이라든가 발달장애, 물론 발달장애도 뇌라든가 또는 어떤 특정한 문제가 신체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당연히 신체 치료를 함께 해야 돼요. 신체 치료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심리 치료가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체에는 이상이 없는데 꼭 문제가 발생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거의 완치된다고 봐야 돼요. 완치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치료 시기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면 이제 장애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애로 들어가게 되면 이 시기가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뭘 가지냐면 기존의 치료법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대단해. 그런데 대단하기만 해요. 대단하기만 해요. 가봐요. 치료되나. 여러분들 경험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보기에 그럴듯하나 치료법이 아니라는 걸. 그거를 여러분들이 유명하다 뭐하다, 저는 유명한 사람을 까는 게 아니에요. 진짜 치료법을 쓴다 그러면은 2개월 안에 뭔가가 나타나야 되고 6개월 안에 완치가 돼야 돼요. 그거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이미 치료법이 없는데요. 항상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